경제학의 기본 개념 보도록 하죠.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데 특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비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없는데 소비를 늘린다. 어떻게 보게 되면 비합리적인 그러한 소비 행위죠.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말이 안 되게 소비를 늘린다? 이거는 좀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더 이상한 행위를 해 나가고 있는 소비 행위뿐만 아니라 생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그러한 소비, 합리적인 그러한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 사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몰려다니면서 지금 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몰려다니는 그런 행위. 군집 행위 같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뭐 쓸려다니면서 하게 된 쓸리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합리적인 인간을 연구를 하는 그러한 경제학의 하나의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행태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학의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회의 생산 소비 활동을 조종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연구하는 분야가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학에서의 인간은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제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경제학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금 뭐 더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개인의 판단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치. 그런데 남들이 사기 때문에 나도 사야 돼, 소외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로 만약에 어떠한 소비 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을 알아야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겠죠. 즉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경제학이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한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과목이죠, 그죠? 근데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인간의 합리성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까, 수단의 합리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후에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죠, 그죠? 미래의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선택, 그리고 그 지금 당장 자신이 행위를 이어가는 것도 선택. 이러한 경우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선택이 자유롭냐?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게 되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죠. 일단은 뭐 주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상태를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뭐 국밥집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보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희소성에서 우리는 선택을 탐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희소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욕망이 항상 제한된 자원보다 더 크다,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희소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학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 모두 사랑해라, 뭐 나눠줘라, 아껴라, 뭐 이런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말씀하시고, 또 뭐 불교에서는 특히 뭐 어떤 얘기들 많이 하냐면 정말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너가 딱 필요로 한 만큼만 목숨이 유지가 되는 수준에서만 살아라. 소비 활동을 해라. 뭐 스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랄까요, 주어진 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는 거죠. 그죠? 고민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끝없이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조금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갖고 싶고,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이 크다, 이렇게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다뤘으면 좋겠다. 자신의 욕망을,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학을 배워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죠? 자, 경제학에서는 목표를 성장과 분배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잘 살면서 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러한 세상,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이것을 꿈꾸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시기하고, 남들의 것을 뺏어와야만 자기가 즐거운 그러한 인간들은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있는 사익 추구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죠. 상당히 좀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현실을 아주 갈기갈기 지금 파헤쳐서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는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경제성장, 소득분배, 행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천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각각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그 소비 활동을 할까, 기업은 어떠한 그 생산 활동을 해야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생산 활동을 가져가고 어떻게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정부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두어서 이러한 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을까?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모두 다 힘들어지는 그러한 것보다는 아주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서 걷어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전해주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아지는 그러한 소득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없어져라.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최대한 자신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라. 이러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선택의 문제. 선택은 우리는 왜 하게 되느냐? 뭐 모자라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희소한 그러한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원의 양이 항상 욕망보다는 더 모자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그 경제제가 희소한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고, 이러한 선택을 하다 보면 지금 어떠한 비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그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 뭐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조금 요 뒤에서 기회비용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선택을 하면서 뭔가를 지불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면서 그 명시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하면서 포기한 것이 있잖아요. A를 갈 것이냐 B를 갈 것이냐라고 A를 선택했는데 B는 포기가 된 거죠. 지금 포기됐는데 여기 포기하면서 만약에 B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던 것을 포기한 거죠. A를 선택하면서 만족을 얻었어. 근데 B를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를 선택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가치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포기한 가치를 우리는 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돈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영수증을 끊어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암묵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친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한다. 이 둘을 다 합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항상 발생하는 거다.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명시적인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포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가치, 이것이 비용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에는 항상 비용이 따른다. 높은 비용을 지금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높다면 그것은 포기하면 안 돼야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비용을 우리는 찾아가는 그런 거죠.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참고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매몰 비용. 그러니까 뭐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매몰 비용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죠. 고정자본 투자를 딱 했는데 이 고정자본을 갖다가 회수할 수가 없어. 회수 불가능해? 그러면 이거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뭐 해외에 생산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경우, 거기에서 뭐 버려야만 하는 경우, 뭐 팔리지도 않는, 사가지도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비용.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점심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짜장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냉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짜장면의 명시적인 비용은 5,000원이고 냉면의 명시적인 비용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뭐 짜장면 5,000원짜리 찾아볼 수 없고 냉면도 10,000원짜리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기분 좋게 좀 싼 걸로 생각하자.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5,000원의 비용 또는 10,000원의 비용을 선택을 한다 할 때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5,000이고 냉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20,0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짜장면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총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짜장면 5,000원에 명시적인 비용이 있죠. 냉면을 먹었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만족도는 20,000. 이걸 포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큼의 지금 이것을 둘을 합치게 되면 지금 이것이 기회비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여기에서 혹시 뭐 여기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 우리 개념 파악하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려면 짜장면 5,000원을 선택했어요. 여기에서 5,000원을 짜장면을 선택을 했어. 5,000원을 지불했죠. 냉면을 만약에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족도가 10,000원이라고 10,000이라고 가정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가정이지 이것보다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5,000원어치 먹을 때랑 나머지 5,000원어치 먹을 때랑 만족도가 다르죠. 그거 어떻게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명시적인 비용과 지금 그 암묵적인 비용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냉면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냉면 선택하게 되면 10,000원 내야 됩니다. 10,000원 내고 지금 포기한 것이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만족도 5,000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냉면이 훨씬 더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비용을 보게 되면 15,000원, 이쪽에는 25,000원. 그죠? 그래서 냉면이 더 쌉니까? 아니면 그 짜장면이 더 쌉니까? 보게 되면 경제적인 지금 관점으로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냉면이 더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포기한 게 이렇게 많아지는데 냉면 먹어야지. 그죠? 그렇죠. 제가 냉면 가지고 장난 많이 쳤었는데 지금은 안 할래요. 이제 냉면 장난이라기보다는 냉면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하면서 냉면에 대한 어떤 선호도 수요에서도 우리가 또 이거 가지고선 냉면이나 짜장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떠한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뭐 그 어떤 투자 비용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생각을 하고
A라는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B라는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A를 선택했으면 B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을 포기한 거죠. 뭐 이런 것들 비용으로 우리가 봐야지 되고,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사업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경작의 과제. 이건 끊을까?